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내시경센터에서 근무하는 허동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에서 허동화 원장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전준복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랑 둘 다 이제 척추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저랑 전준복 원장님 같이 오늘 진행할 거고요. 오늘 주제는 아마 많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과연 척추 내시경 치료는 수술인지 시술인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도대체 척추 수술은 뭐고 척추 시술은 뭔지 한번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척추 시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하루면 뭐 통증이 다 잡힌다 막 이런 광고를 보신 적도 있는데 척추 시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척추 시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경박외 신경성형술이라고 카테터를 그 신경 근처 공간으로 삽입을 해서 유착을 제거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성형술이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이제 경박외 풍선 신경성형술이라고 풍선을 이용한 신경성형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성형술, 그리고 경피적 추간공 확장술, 레이저 시술, 대표적으로는 이 5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거는 이제 중간에 다시 한 번씩 저희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근데 자꾸 뭐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형수술인가요? 보통 성형 수술할 때 이제 성형으로 오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척추 시술에 붙은 뭐 수액 성형술, 신경 성형술 이런 거는 이제 미용적인 그런 성형 수술이 아니고 이제 보통 성형, 그러니까 수술적 조성을 뜻하는 전미어로서 시술 끝부분에 붙이는 그런 전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형술이라고 해서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유착을 풀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뒤에 애매하면 다 붙이는 게 저희가 성형술이라고 하는 거지 성형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척추 시술하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척추 시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이 있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척추 시술이 왜 비난을 받죠? 일단 척추 시술이 확실히 효과도 좋고 치료하기도 간편해서 좋긴 한데 이제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고가의 비용이죠. 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연관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단계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고가의 치료인 척추 시술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이제 과잉 치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척추 시술이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시술만 하면 모든 증상이 다 좋아진다라고 이제 과대 광고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증상의 재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보통 환자분들은 수술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수술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을 이용해서 척추 시술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그때가 이제 뭐 비난을 받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카테터나 이런 기구들이 일회용이에요. 근데 한 번 쓰고 사실 굉장히 버리기 아까울 정도의 기구들인데 이걸 한 번 쓰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사 치료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 아무래도 비싼 시술을 받았는데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인 이제 의견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척추 시술도 꽤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고 비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척추 시술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상위 레벨의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렇게 시행을 해 봤는데도 증상 호전이 크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시술을 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에 반응이 있지만 그 기간이 뭐 며칠 만에 다시 아파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아니면 맞아도 한 30% 정도만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 척추 시술을 고려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약물 치료랑 재활 치료는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요, 뭐 시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자, 뭐 추간공 시술에 신경성형술 같이 하자, 수액성형술하고 신경성형술 같이 하자. 분명 이런 곳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주사 치료에 반응은 있는데 그게 짧거나 반응은 있는데 효과가 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때는 시술도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치료가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시술, 말로만 뭐 꼬리뼈 시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척추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얇은 관을 신경관 안으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꼬리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얇은 관을 신경관으로 삽입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하얀색 조직들이 신경과 보통은 디스크 사이에 있는 이제 유착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협착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오래 기간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유착을 제거를 하고 약물을 충분하게 주입을 해서 신경 주변으로 흡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요, 초기 디스크나 중기 디스크 정도, 또 디스크가 꽤 심한 경우에도 이게 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유착을 풀어준 다음에 식염수로 씻어내주고 거기에 충분한 약을 뿌려주고 나오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주사 치료보다 약물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엑스레이 보고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가 이제 척추 시술을 위한 관을 넣기 위한 관. 이거 꼬리뼈죠? 네, 꼬리뼈 끝부분 여기로 이제 관이 들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엑스레이에서 여기 보이는 관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주변으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조영제라는 약품을 주입해서 약물이 어느 부분으로 넓게 퍼질 수 있나 확인하는 저기 약물을 주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조영제라는 약을 넣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카테터의 위치나 또 병소의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때로는 환자분과 대화해 가면서 꼼꼼하게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를 보면 카테터 하나로 한 부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위가 가능하거든요. 이 환자도 여러 부위를 치료했던 그런 경우고요. 그러면 이런 저희가 신경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 탈출증이죠. 디스크 병변에 효과가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연구 결과 논문도 꽤 많은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환자분들마다 효과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항상 일관된 결과를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재활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추가적인 주사치료를 계속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신경성형술이 어떤 환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좋아질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설명드리고 했는데 또 금방 재발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저희도 난감했던 경우를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척추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풍선 시술 이런 거 한 번쯤,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풍선 확장술이라고 이제 일부 명명하시는 데들도 있는데, 풍선 확장술,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건가요? 일단 보통 풍선 확장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제 뭐 모든 시술의 목적,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신경이 지나가는 그 좁은 길이 공간이 없이 눌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름만 들으면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확장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공간은
주변에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술로 확장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풍선 확장술이라기보다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유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선을 일부 부풀려서 편안하게 유착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신경성형술보다 풍선을 좀 쓰게 되면은요, 효과적으로 유착을 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약간 확장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해부학적으로 확 넓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명은 풍선 유착 박리술이 더 맞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끝에요, 이런 풍선이 달려 있거든요. 요거를 부풀렸다 줄였다 부풀렸다 줄였다 하면서 유착을 좀 더 풀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요 애니메이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왼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아까 시술 사진이랑 비슷한데 얇은 관이 보이고 끝부분에 보면 검은색으로 이제 둥그렇게 확장이 된 게 보이죠. 이 관을 넣고 난 다음에 이제 공기나 약물을 주입해서 풍선을 이렇게 벌려놓은 건데 이 부분에 있는 유착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로 관 끝부분에 둥그렇게 커진 동그란 모양의 그 풍선이죠. 유착을 제거하기 위한 풍선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은 대충 시술하는 게 아니라요, 이쪽 부분이 추간공 쪽이거든요. 그래서 추간공까지 분명히 추간공이 시작하는 부위까지 관을 정확하게 위치하고 거기에 풍선을 부풀렸다 줄였다 해서 시술도 굉장히 꼼꼼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또 아프시다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은요, 정말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면 풍선 확장술은 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혈관이나 요관 이런처럼 말랑말랑한 조직에서는 풍선 확장술이 많지만 척추에서는 풍선을 이용한 유착 박리술이 맞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공 협착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이걸 해도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분, 연세는 많고 이런 경우에 한 번 정도는 수술 전에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 꼬리뼈 시술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꼬리뼈 시술 말고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는 시술이 있잖아요. 뭐 추간공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확장 시술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허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리 병변은 크게 신경관이죠. 가운데 있는 굵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혀서 생기는 증상이 있고, 이제 추간공이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 신경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오는 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간공 경막의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 추간공이죠. 얇은 신경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구멍에 있는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다 보면 이 추간공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좁고, 그리고 그 보통 병변 자체가 이제 뼈가 자라나거나 아니면 인대가 딱딱해지면서 굵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술로 이 확장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거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절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을 하다가 이게 신경절이 손상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좁은 구조잖아요. 상당히 그리고 여기가 그냥 인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뼈가 또 골극 같은 게 자라서 추간공이 좁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 추간공 시술을 제대로 못하면은 여기 통통한 요 신경절을 오히려 자극하거나 다쳐서 시술을 했는데 더 아프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경험이 많으신 분은 상관없지만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추간공 확장술 또는 경추간공 신경성형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추간공 쪽의 시술을 저희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이제 상당히 복잡해요. 그 한쪽 부위는 뼈로 막혀 있고, 한쪽 부위는 인대로 막혀 있고, 또 한쪽 부위는 디스크로 막혀 있고,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서 병변 자체도 단일성의 병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들을 해결을 해줘야 확실히 증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허동학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간공이라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를 사실 그 시술 겉으로 보는 엑스레이만 보고 치료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좀 높은 부위입니다. 좁아가지고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통한 신경절이라는 구조가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술을 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로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제거 약간 하는 게 보면 인대나 디스크 쪽만 조금 건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 치료해서는요 별로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수술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엑스레이만 보고 뭔가를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은 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척추 내시경은 수술인가요? 시술인가요? 자, 말이 많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뭐 꼭 수술이냐 시술이냐를 정해야 한다면 이건 수술이 맞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는 수술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절경도 관절경 시술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관절경 수술이거든요. 복강경도요. 복강경 수술이라고 얘기하지 다 내시경 쓰는 수술들이거든요. 복강경 시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척추 내시경 경우는 굉장히 조금만 절개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술과 시술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보통은 이제 척추 시술이라고 하면 국소 마취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칼을 안 대죠. 그냥 절개가 없이 그냥 바늘 구멍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고, 대신에 척추 시술은 실질적인 병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눈으로 병변을 보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찍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 재발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마취가 뭐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 뭐 경막외 마취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시경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만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작은 피부 절개는 필요합니다. 대신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실제 증상을 유발하는 병소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병소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통증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요. 한번 시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너무 이제 수술이 무서웠거든요. 내시경을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시술까지 다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수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이 너무 무섭다. 그럴 때는 시술을 먼저 해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하지는 않은데,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환자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시술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저희 병원에서도 모든 시술을 가능합니다. 근데 함부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요. 그러면 왜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 시술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피부 절개를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피부 병변이 제일 눈에 띄게 되는데요. 여기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이 이제 단일공 내시경으로 치료했을 때 병변입니다. 대충 상처는 한 1cm 정도 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아래처럼 작은 상처가 2개가 보이게 됩니다. 네. 이것도 전체 길이는 단일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꼬매지 않고, 그쵸? 녹는실로 하고 요즘 피부 본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굳이 봉합살을 제거할 필요가 없이 녹는실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술 같다는 느낌을 많이
어떤 환자분은요, 내시경 수술 받으셨는데, 나 시술 받은 거 아니야? 이제 수술한 거 맞느냐? 이런 이제 얘기, 저희 고맙게 해주시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 상처는 굉장히 작다. 저희 옛날에 현미경 수술하고 그러면 한 부위 수술하는데 한 3cm 정도 절개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1cm 또는 뭐 5mm, 7mm 이렇게 작은 상처로 얼마든지 단방향 또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우리가 엑스레이만, 아까 시술은 엑스레이만 보고 수술했잖아요. 근데 내시경은 이렇게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신경을 눈으로 보면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이 맞고요. 하지만 피부 절개가 굉장히 작다. 하지만 수술이라고 저희가 정확히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심한 분, 이런 분 시술까지 받았는데 도저히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척추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을 이제 했었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건 실제 내시경 수술 영상입니다.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 시술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를 보면은요, 보시면 이게 신경이랑 디스크랑 구분이 안 돼요. 유착이 꽤 있습니다. 유착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유착이 꽤 있거든요. 지금 디스크랑 신경이랑 완전히 들러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술 전에요, 요 유착만 좀 풀어준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환자분에 따라서는 증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유착을, 이건 이제 내시경 수술이니까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이제 디스크예요. 이 디스크가 신경이랑 딱 들러붙어 있게 되면 이게 저절로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술로서 유착만 풀어주면은 이 디스크가 훨씬 저절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적인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술로도 이제 효과가 없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완전히 박리해서 제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착을 풀어준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튀어나왔던 디스크를 싹 다 제거했던 경우고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시술은 이런 엑스레이, 실시간 엑스레이를 보면서 또는 초음파를 보면서 하고요. 내시경 수술은요, 내시경 카메라를 보면서 병소랑 신경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수술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도 수술이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조금 절개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거의 시술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은 83세 남자 환자인데 양쪽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보면은 지금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시술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술이 좋을까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이제 척추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적 치료에도 크게 반응이 없을 경우에 이제 하나씩 상위 레벨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뭐 그런 의미로만 봤을 때 척추 시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척추 시술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협착증이면 척추 시술은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잠깐 좋아졌다가 금방 다시 증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환자분한테 척추 시술을 권유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술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요, 꽤 비용을 들여서 시술을 해도 이 비용은 꽤 들였는데 환자분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갈 확률이 많아요. 물론 시술하면 분명히 시원해질 거예요. 통증도 일부는 경감되는데, 근데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사실 다른 데서 시술까지 하고 오셨던 분인데, 결국 저희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좁아진 신경 통로를 완전히 넓혔던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은 90세예요. 근데 10m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보면 두 부위에 아주 심한 협착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전주모 원장님께서는 어떤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좁아진 신경을 넓혀주는 치료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90세잖아요. 그러면 또 시술했다가 또 수술했다가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년 더 지났다. 그리고 91세다. 그럼 저희도 수술하기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90세다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심하지 않은 내과병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저희도 용기 내서 수술을 고려하는데 째는 수술은 도저히 저희도 못할 거고요. 아주 조금만 절개해서 하는 내시경 수술. 이분은 굉장히 이제 정치인 분이셨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수술로 넓혀 놓고요. 이제는 아주 잘 걸어 다니십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잘 다니신다고 저는 이제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이제 53세 여자 환자인데 이제 디스크가 분명히 좀 있고요. 근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주사 치료를 했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3, 4일만 되면 도로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 환자분이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는 해당 병변에 문제가 있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건데, 아까 허동학 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동영상에서 보였다시피 그 디스크 주변에는 유착이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그 척추 시술을 통해서 일단 디스크와 신경막 사이에 유착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약물을 주입을 한 다음에 충분하게 증상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척추 시술을 먼저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면 시술해서 통증이 좀 좋아져야지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재활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활 치료 열심히 하시고 직장도 복귀하셔서 잘 다니시는 분입니다. 저희 수술 권유드리지 않았고요. 다른 데서 주사 치료했는데도 아프셔서 저희가 시술을 권유드렸던 예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젊은 환자죠. 33세 남자 환자인데 허리도 아프고 왼쪽 다리가 좀 저리고 꽤 심하다고 이제 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할까요? 아니면 시술을 할까요?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척추 시술이죠. 시술을 먼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디스크가 생각보다 심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허리만 아프면 시술을 분명히 안 할 테지만 다리까지 심하게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술을 고려하고요. 이 환자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안 되고 이제 사실 저희 병원에 내시경 수술을 원하셔서 오셨던 분인데 이런 경우는 내시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디스크가 심하지 않으니까. 내시경 수술도 디스크가 심할 때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시술 먼저 해보자라고 저희가 했고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척추 치료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쉬는 거죠. 휴식, 안정. 척추 질환 자체가 활동하고 척추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휴식이나 안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먼저 하죠. 소염 진통제나 아니면 근육 이완제, 계통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물리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 그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 이제 주사 치료, 흔히 말하는 게 신경 통증 차단 주사 치료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까처럼 효과가 오래 가지 않거나 아니면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럴 경우에 척추 시술을 먼저 해보고요. 척추 시술을 했는데도 크게 효과를 못 봤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할 만한 병변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때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함부로 시술이나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휴식하시면서 약도 처방해드리고 오신 뒤에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먼저 같이 이 세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근데도 이제 한 5일이나 일주일 있다 오시라고 했는데도 아프시면 보통 저희가 주사치료 정도 해보자고 말씀드려요. MRI 촬영하고요. 근데 MRI상 너무 심하면 수술로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좀 애매하면 시술 먼저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 시술이나 수술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치료 얼마 해보지도 않고 이거를 덜컥 이제 권유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수술이나 시술이 좀 비난을 받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수술 절대 하지 마라. 뭐 극단적인 거. 예.
그럼 저희 같은 척추외과 의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도 다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 치료나 특정 수술로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수술을 너무 선호해도 문제인 거고요. 모든 걸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척추 치료라는 거는 단계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거지. 특정 치료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주장 자체가 훨씬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원장님께서 오늘 한번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앞서 설명드렸던 이 척추 시술과 척추 내시경 수술 모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척추 시술 같은 경우도 앞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 치료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좋아지는 이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주사보다는 시술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척추 시술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좋아지는 정도가 환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이나 수술의 선택은요, 환자분의 증상과 MRI 소견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술이 저도 참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좋아지는 환자분이 있는가 하면 와, 이 환자는 시술로 좋아지겠다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시술을 꼼꼼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너무 생각보다 일찍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증이 그래서 참 난감한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논문의 문헌을 보면은 시술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술까지 했는데도 너무 아프다고 한다면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는 째서 크게 째고 하는 수술은 잘 하지 않고요.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권유 드릴 때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저희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자로 이게 영상 자료 없이 이 댓글로 올라온 거는 좀 이제 답변 드리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흥님께서 70대 어머님께서 다리가 저려서 걱정인데 수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시술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제 MRI를 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허리 문제로 확정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아까처럼 협착이 그렇게 심하다, 신경이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좁아져 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술로 해결이 안 될 거고요. 근데 의외로 협착이나 디스크가 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다리가 많이 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척추 시술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70세인데 연세가 다리가 많이 저려서 걱정하실 정도면 제 생각엔 꽤 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면 아마 다른 데서 치료는 좀 많이 받아보셨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MRI를 봤는데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 그러면 시술 쪽으로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고, 꽤 심하면 내시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은 왠지 수술 쪽이 왠지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 다음에 42세 남성분이시고요. 3마디가 안 좋은데 그 중에 2마디가 자꾸 이제 재발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안 펴지고 아파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지금은 차단술을 받고 신경성형술까지 해봤다는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술을 고려할 정도인데 차단술 받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아마 시술을 고려하고 계신데 한번 이런 경우 시술의 효과가 어떤지, 그다음에 시술 받고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차단술을 받고 확실히 증상이 좋아지셨다면 그 시술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경성형술을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쁘신가 봐요. 그러면 신경성형술 받고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두어야 하냐? 보통 시술 받고 어느 정도 쉬시라고 말씀드리나요? 보통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음 날부터는 무리 없이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게 사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회복 시간이라고 하면 회사에 출근이라고 하면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뭐 하루 이틀 하루 정도만 쉬시고요. 보통 1박 2일 입원하시니까 한 이틀 쉬시고 회사에 바로 복귀는 가능한데 만약에 좀 병가 내실 수 있으면 한 일주일 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시면 이틀 있다 출근하시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좀 병가를 받으실 수 있으면 일주일 정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세웅지마님께서 협착증 이제 자가 치료 중이시라고 이제 운동 치료 이렇게 운동이랑 스트레칭으로 하고 계신가 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자가 치료하고 운동하시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꼭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면 수술이나 시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잉 치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으시면 좀 지금 운동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대로 가시고요. 만약에 통증 좀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한번 약도 좀 받으시고요. 수술이나 시술 말고요. 주사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뭐 물리치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다행이신 거거든요. 근데 다시 통증 심하면 재발되면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로 안 넘어갑니다. 아프시면 병원에 한번 오세요. 그때 다니시던 병원에요. 네. 그다음에 시술투님께서 허리가 팍 하는 이거는 아마 허리 통증이 주 병변이고 뭐 뚝소리가 나거나 주로 허리 통증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내시경 시술 하나요? 내시경 시술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그렇지가 않고요. 않아요. 네, 내시경 없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재활치료로도 되고 네. 허리 통증이 팍 하면서 아프시면 주사치료로도 충분히 되잖아요. 네. 내시경 수술이나 내시경 시술 뭐 이런 거는요 허리만 아픈 경우는 잘 하지 않아요. 허리가 아프면서 뭐 둔부 통증이 심하다든지 다리 방사통이 심하다든지 다리 저림감이 심할 때 하는 거지 허리가 퍽 하면서 아픈 경우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것도 수술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몽 허니 블랙티님께서 아버님께서 협착증이 있다고 했는데 수술과 시술 둘 다 가능한 걸로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시나요? 아마 MRI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MRI에서 신경이 이제 협착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협착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일상생활에 얼만큼 지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협착증이 MRI상 아주 심하고 그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의 증상이 있으면 보통 시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고 생각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MRI상 그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술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도 봐야 되고요. MRI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상태와 MRI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 저나 전준모 원장님 둘 다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함부로 권유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제가 오늘 저희 그 진료실에 오신 분 수술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분이 더 많잖아요.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버님의 증상과 MRI에서 얼마나 협착증이 심하냐 그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딱 그 분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진료실에서 상태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튤립님께서
60대 분이신데 둔부 통증, 엉치 통증이 심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치료부터 그냥 증상만 본다면 하는 게 좋을까요? 엉치 통증 증상만 들었을 때는 그 통증이 있는 부위에 물리치료랑 뭐 충격파 치료 이 정도가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허리 때문에 엉치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약물 치료랑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엉치 통증도 있으면서 다리 방상통이 심하면 수술 쪽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을 좀 갖는데요. 둔부 통증만 심하면 저희 보통 그렇죠? 재활치료랑 네. 주사치료 보통 합니다. 예. 오늘도 이런 분 오셔서 주사치료 하자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동원 참치님께서 어머님께서 경추협착이 있었다. 오늘은 주로 허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목 쪽으로 협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협착으로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호전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경추협착과 허리협착은 요추협착은 좀 완전 좀 다르거든요. 경추협착이 있는 경우 어떻게 치료하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질문이 협착은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호전이 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협착은 그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협착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현상 유지가 가장 최선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추 허리와는 다르게 이제 경추 협착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그 경추 협착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신경을 누르게 된다면 이제 마비 증상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경추 협착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사진상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경추협착은요, 척수신경 자체가 눌려요. 허리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보행이 안 좋든지 아니면 마비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추협착이 심한 경우긴 합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경추협착이 만약 심하다고 하면 병원 잘 다니시면서 경과 보셔야 돼요. 예, 수술할 정도가 아직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물론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좁아진 협착이 넓어지지는 않아요. 네. 한번 경추협착이라고 하니까 MRI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공주님께서는 협착 수술을 받았는데 재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수술 부위에 협착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 수술 후에 재발을 할 수 있느냐는 보통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디스크가 재발될 확률이 일부 있죠. 척추 협착 같은 경우도 이제 재발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 수술을 제대로 해두면 재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 협착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재활은요? 재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술을 받게 되면 그 허리에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 달 정도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척추 관절 부위랑 디스크 부위에 이제 들어가는 압력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을 통해서 척추에 커브를 만들어주고 거기 주변의 근육을 좀 긴장을 안정시켜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착 수술한 부위는 재발 잘 안 하고요. 또 협착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잖아요. 노화와 연관돼 있어서 수술한 부위는 잘 안 생기는데 수술 안 한 다른 부위가 협착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희님께서 77세 아버님께서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85에서 90% 정도 튀어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85%에서 90% 달았다는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시술과 주사 치료까지 다 하셨다고 했는데 차도가 없다고 쓰실 것 같아요. 차도가 없다. 근데 또 증상이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도 모두 심하다. 이건 아마 디스크가 85% 이상 주저앉으면서 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느낌이. 이런 경우가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내시경 수술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가 사실 이제 수술의 적응증이죠. 네. 주사 치료 시술도 다 했고 사진상에서도 심하고
그리고 방사통과 허리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시경 시술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내시경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보통 저희 병원에 협착증 쪽으로 오신 환자분들 거의 90% 이상 다 내시경으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네. 이분도 MRI를 한번 꼭 저희가 봐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많은 질문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비욘드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좋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